벚꽃은 질 때가 제일 아름답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도 삶을 마감할 때가 제일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만 5년 전에 벚꽃이 질 무렵에 간이 아픈 환자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 중에 생존율 5년이라는 말밖에 들리지 않았고 지금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대로 두면 5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이었는지 관리를 하면 좋아진다는 말이었는지 아무 말도 안 들리더라고요. 당연하죠. 내가 5년밖에 못 산다는데 제정신이면 거짓말이죠. 병원 들어갈 때는 정말 행복하게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큰 돈을 들여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요. 조금은 흥분한 상태로 들어갔어요. 아, 나도 이제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종합검진을 받을 만큼 여유가 생겼구나. 내 마음의 여유도 생겼구나. 그런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른 채 그냥 기분이 좋게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문을 나올 때는 제 손에는 영어만 이렇게 빼곡하게 적혀 있는 알 수 없는 결과지 한 장만 달랑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병원 문 앞에 벚꽃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벚꽃이 질 때는 꽃잎이 떨어지면서 꽃술만 남잖아요. 그 꽃술과 잎사귀가 같이 피어 있었어요. 사실 활짝 핀 꽃보다는 예쁘지 않죠. 5년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안간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는 그 꽃술이 예쁘다는 생각에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깨를 툭 칠 때 전 알았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요. 난 저 꽃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봄이면 누구나 한 번쯤 가는 벚꽃놀이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보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일만 하고 살았을까? 나에게 진짜 잘못이 있다면 열심히 살았는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엄청난 병을 하늘은 나에게 주었을까? 그때부터 세상 모든 게 원망스럽고 후회가 밀려들면서 누군가 한마디만 하면 눈물이 저절로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옛날에 사랑으로 가슴앓이를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유행가 말들이 모두 내 얘기 같아서 더 슬펐잖아요. 그때 제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든 사람들의 사연들이 내 얘기 같았고 유행가 가사는 모두 내 마음을 막 후벼 파며 힘들게 하더라고요. 난 다음에 벚꽃을 볼 거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의 몸이라면 어쩌면 나는 벚꽃을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다음에는 지는 꽃이 아니라 피는 벚꽃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기로 했죠.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었고요.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전 괜찮았습니다. 꾸준하게 체중을 감량해 나갔고 이기적일 정도로 나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파 보니까 남편, 자식 다 필요 없어요.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해야지 아픈 사람만 억울하더라고요. 체중이 100g 낮아질 때마다 오늘 또 감량에 성공했구나. 그리고 나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매일같이 성공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안 됐는데 무슨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린 매일같이 성공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시간 맞춰 일어나는 것도 성공이에요. 지각하지 않고 출근을 했는 것도 성공이고요. 주차선에 딱 맞게 주차한 것도 성공입니다. 저처럼 계획대로 하루 1시간씩 운동을 했다면 이것 역시 성공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지나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난 오늘 또 많은 성공을 했다고 자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공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아픈 후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은 오늘 또 난 성공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전 작고 사소한 성공을 쌓아서 건강하게 생존할 겁니다. 벚꽃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많이 핍니다. 아, 봄이다 라고 이렇게 느낄 무렵에 피어서 며칠 동안 나무를 뒤덮었다가 꽃이 떨어지고 잎이 나면서 지는 꽃이기도 하죠. 그 화려하고 예쁜 모습을 잠시 세상에 드러내려고 추운 겨울을 참고 견뎠을 것 아닙니까? 꽃잎 색깔은 분홍색과 하얀색이 있는데 얼마나 또 예뻐요. 하지만 벚꽃은 억울해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짧지만 멋지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삶이라고 벚꽃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피었거든요. 모든 꽃에는 꽃말이 있습니다. 벚꽃의 꽃말은 아름다운 영혼, 정신적인 사랑, 삶의 아름다움, 삶의 덧없음, 그리고 부와 번영을 뜻한다고 해요. 갑자기 이 꽃말이 확 미워지네요. 부와 번영을 위해 내 몸이 망가졌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았는 잘못밖에 없는 난 이 꽃을 계속 좋아해야 되나? 벚꽃을 지금이라도 좋아하면 내 삶이 아름답게 변할 수는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투정을 부려보지만 아니야. 비록 난 아픈 몸이 되어서 그려왔던 꿈을 사라졌다 해도 바보같이 살았다 해도 내 삶은 나름 괜찮은 삶이었어. 하지만 삶이 덧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나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5년이란 시간을 돌팔이 의사가 나에게 주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50년의 시간을 난 5년으로 확 압축해서 멋지게 살다 가기로 했습니다. 벚꽃은 바람에 휘달려 질 때가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저도 내 생의 마지막 5년을 그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요. 그리고 내 삶도 벚꽃이 질 때처럼 아름답게 살다 가려고 합니다. 오늘 출근을 하면서 벚꽃나무 가지를 손으로 이렇게 살포시 내려서 꽃잎을 보았거든요. 연분홍빛이 살짝 감도는 흰색 하트 모양 꽃잎이 5장이 있었습니다. 중앙을 이렇게 점으로 보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바퀴 모양,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붉은 수술대 여러 개가 꽃 중심에 이렇게 모여 있었고요. 꽃 한 송이 크기는 손톱 한 마디 수준으로 이렇게 작았지만 꽃가지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피는 성격이 있나 봐요. 5송이, 6송이 이상 이렇게 한 곳에 소복이 모여서 그 화려한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꽃들이. 벚꽃은 작은 꽃이 한 나무에 매우 많이 피는 꽃이거든요. 꽃을 많이 피운 벚나무의 경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연분홍색의 눈꽃송이들이 가지에 조롱조롱 매달린 듯한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이 벚꽃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또 건강하게 잘 견뎌줘서 너에게 선물을 주마라고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정말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꽃 하나만 보면 정말 소박하고 예쁜 꽃이에요. 그런데 작은 꽃들이 모여서 자신의 예쁨을 수줍은 듯 나뭇가지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우리를 보는 모습은 세상 화려한 꽃들입니다.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벚꽃이 우리 지역에는 빨리 피었네요. 주말이면 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봄비가 와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어깨 위에는 언제나 곰 3마리가 올라타서 놀고 있습니다. 가뿐한 상태의 몸은 기억나지도 않고 무거운 어깨가 처음부터 내 어깨인 것처럼 알고 살았으니까요. 몸이 이 상태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신호를 보냈겠습니까?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많은 신호를 보냈지만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몸도 한계가 왔나 봐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덩 마사지를 좀 받아서 피곤을 풀어볼까 하고 마사지 샵에 갔습니다. 관리사 사모님이 내 덩에 손을 닿는 순간 여태까지 아픈 것은 아픈 것도 아니야.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참고 참아도 입에서는 진짜 아프다는 비명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덩에는 시퍼렇게 피멍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건 꼭 영화에 나오는 그 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서 말이 막 저절로 아프다는 소리만 계속 나오는 거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 친정 오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기를 들면서 아이고 아파라. 먼저 입에서 이렇게 나와서 오빠가 어디가 아프냐고. 아, 오빠 별일 아니야. 나 지금 사실은 하면서 보내준 사진 한 장이 우리 집을 팔칵 뒤집어 놓아 버렸습니다. 우리 오빠 아니랄까봐 성격은 어떻게 그리 급한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 요즘에 마누라를 이렇게 때리고 사느냐, 내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냐, 이렇게 다짜고짜 막 따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당하고 있던 남편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형님 도대체 내인데 전화 와서 왜 이러냐고, 앉아 되려 또 소리를 지르고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다가 왜 그러냐고 화를 냈다가 뭐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기네 형님이 이렇게 난리를 떨었냐고 혼자 되려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관리실에 가서 덩 관리를 좀 받았는데 덩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사진을 아까 아프다는 말에 오빠가 걱정하길래 마사지 받아서 이 덩이 이렇게 돼서 아프다는 뜻으로 사진을 보냈는데 오빠가 당신인데 내가 맞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형님은 내가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가 여태까지 알면서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와 진짜 형님 섭섭하다. 그러나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이거 무슨 몸, 이 몸이 왜 이래 됐노? 어디서 바닥끼네 이렇게 사람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심했으면 아팠을 텐데 중간에 니는 그만둬야지 그냥 있었나? 미련스럽기는 사람이 참 미련스럽다. 내가 미련스러우니까 당신하고 여태까지 살았지. 내가 영악했으면 당신하고 안 살았지. 말이라도 못하면 내가 밉진 않아지.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오노? 그리고는 관리실에 전화해서 따진다고 또 난리를 지기면서 숨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는 이제 성질이 좀 죽었는지,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미련스럽게 왜 살았노?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하니까 내가 미련스럽게 살고 싶어서 살았나?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참 기가 차다듯이 남편은 그러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빠인데 다시 전화를 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받다가 저 몸이 저렇게 됐다. 그렇게 웃다가 변명하다가 그러면 또 오빠는 평소에 우리 동생을 고생을 시켰나 보다. 그러니까 덩이 그렇게 됐을 거 아니냐고. 또 오빠는 난리를 지기고 그 모습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게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한마디 했죠. 전화기 옆으로 돌려라고. 오빠야, 김서방이 평소에도 이렇게 나를 두들겨 팬데 내가 이렇게 많이 맞고 산다 아이가. 이 말에 우리 딸은 넘어갑니다. 엄마,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아빠는 세상 사람들 모두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절대 엄마는 안 때리잖아. 우리 엄마 너무 웃긴다면서 딸아이는 뜨거운 수건을 갖고 와서 나를 마사지를 해줍니다. 비록 고생을 해서 시퍼런 몸이지만 이렇게 웃고 지나갈 수 있고 내 편인 아직 친정오빠가 있다는 데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여자들이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그러면 남편 탓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오늘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나를 때려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는데 난 왜 남편에게 맞은 것처럼 아픈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남편은 조금은 알겠죠? 남편에게 당장 오라는 오빠도 있는데 나 지금 부산 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서 자라고 합니다. 난 나처럼 이렇게 덩이 피멍이들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인데 꼭 말해주고 싶어요. 미련스럽게 참지 말고 내 몸은 내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고요. 아파 보니까 정말 스럽더라고요. 우리 많은 여자분들은 마사지샵에 가면은 턱 마사지보다 얼굴 마사지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옵니다. 얼굴이 예뻐져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전 턱 마사지를 받고 왔습니다. 턱 마사지가 왜 필요한 건지 잠시만 말해 볼게요. 잘못된 생활 패턴과 올바르지 못한 자세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덩은 쉽게 경직되고 근육이 뭉치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뭉친 근육을 마사지로 풀어주게 되면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능을 나타낸답니다. 꾸준하게 등 관리를 받게 되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잘못된 체형을 올바르게 잡아줄 뿐 아니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만성 피로와 일상생활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경직되어 있던 어깨와 경추 부위의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어 문제성 피부 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심신을 안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목과 어깨 그리고 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얼굴이 커지게 되고 턱선이 늘어져 커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며 등과 어깨에 뭉친 피로가 지속적일 경우에는 피부가 칙칙해 보이기도 합니다. 승모근과 기립근을 이완시켜 몸의 경락을 풀어주게 되어서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어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두통과 눈의 통증 완화, 생리통, 중추신경 이완, 체지방 분해, 두터운 목살 개선 등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뭉친 근육의 경직을 풀어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면 물론 활동 능력까지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꼭 관리실에 가시지 않아도 집에서 큰 타올을 깔아놓고 누운 뒤 오일을 등에 듬뿍 발라서 손으로 쓱쓱 문질러도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피곤할 때 거실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간단하게라도 하신다면 하루 피곤은 물론 사랑은 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